말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 집을 돌아야 합니다. 74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일과는 정확했습니다. 낡은 단화를 신고 바랜 앞치마를 허리에 두른 말자는 백발을 단정하게 틀어 올렸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말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주름살 위로 단단한 눈빛만은 여전히 바르게 빛났어요. 남편과 사별한 지 15해 홀로 손주를 키우며 생계를 꾸려온 말자였습니다. 첫 번째 집은 아침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노부부의 집이었어요. 두 번째 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독거 노인의 집이었죠. 그리고 가장 힘든 집이 바로 마지막 윤 대표의 집이었습니다. 말자는 버스에 몸을 실으며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그곳에서 겪는 모든 일은 돈을 위해 참아야만 하는 현실이었습니다. 2시간의 출근길 끝에 도착한 윤 대표의 저택은 오늘도 웅장했어요. 말자가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자리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호화로운 옷차림에 윤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28살의 윤지수는 최신 트렌드의 옷을 입고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채 말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늦었네요, 할머니. 오늘은 2층 화장실도 전부 청소해야 해요. 어제 친구들이 파티하고 갔거든. 윤지수의 목소리에는 말자를 하인 취급하는 오만함이 묻어났죠. 말자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2층까지 청소한다는 것은 원래 계약에 없는 일이었지만 말자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손주의 등록금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윤지수는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큰 소리로 통화를 했어요. 자신의 사치스러운 쇼핑과 파티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청소기를 돌리며 귀를 막고 싶은 충동을 참았어요.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말자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6시간의 고된 노동이 시작되었어요. 그날 오후 3시 일과를 마치고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말자가 물걸레로 바닥을 닦고 있는 동안 윤지수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윤지수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 누구세요? 약속 없이 왔는데요. 문이 열리고 70대로 보이는 노신사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사람에게선 묘한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수 씨 계십니까? 노신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또렷했어요. 누구시죠? 아무나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는데. 윤지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제가 전화로 미리 말씀드렸는데요. 태성입니다. 태성이요? 누구시라고요? 아무것도 들은 적 없는데 그냥 가세요. 바쁘거든요. 윤지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노신사는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잠시만요.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말자는 상황을 지켜보다 걸레를 내려놓고 조심스레 현관으로 다가갔습니다. 윤지수는 이미 인내심을 잃고 있었어요. 듣고 있어요. 지금 들어오실 수 없어요. 손님 안 받는 날이에요. 도대체 뭘 원하시는데요? 노신사는 윤지수의 무례함에도 침착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용건이 있어서 말씀드리려 했어요. 말자는 그 순간 노신사의 코트에 묻은 먼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라 옷에 흙먼지가 묻었나 봅니다. 수건 좀 가져올까요? 말자의 말에 노신사는 고마운 눈빛을 보냈어요. 윤지수는 말자를 노려보았습니다. 할머니 당신 일이나 하세요. 아, 정말 이렇게 일 방해하시면 어떡해요? 말자는 머뭇거리다 부엌으로 가서 깨끗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옷에 먼지가 묻었어요. 실례지만 닦아드릴게요. 노신사는 감사하다는 눈빛으로 말자에게 미소를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윤지수는 짜증을 내며 손을 휘저었어요.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이제 가주세요. 할머니도 오늘 일 끝났으니 빨리 가세요. 노신사는 말자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이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돌아섰어요. 말자는 그런 노신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윤지수의 시선도 느껴졌지만 말자는 담담하게 자신의 짐을 챙겼어요. 오늘 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윤지수 씨. 윤지수는 대답도 없이 돌아섰습니다.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어요. 노신사의 방문이 마음에 걸렸지만 그저 지나가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평소와 같이 첫 번째 집 청소를 마치고 두 번째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윤지수의 집에 도착한 말자는 문이 열리지 않아 당황했어요. 초인종을 여러 번 눌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말자는 전화를 걸었지만 윤지수는 받지 않았어요. 한참을 기다린 후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윤지수의 표정은 어제와 달리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말자 씨 오늘부터 안 나오셔도 됩니다. 말자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갑자기 왜 그러시죠? 윤지수는 냉랭하게 대답했어요. 어제 일 때문이에요. 내 손님에게 건방지게 굴었잖아요. 할머니가 뭔데 내 손님을 함부로 대하고 그래요. 말자는 당혹스러움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제 그분 옷에 먼지가 묻어서 그저 도와드리려고 한 것뿐인데요. 윤지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도와요? 그냥 가난한 할머니가 건방지게 나서지 마세요. 이제 그만 가세요. 말자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손주의, 대학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말자는 자존심을 지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말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속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윤지수는 문을 쾅 닫았어요. 말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말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늘은 맑았지만 말자의 마음은 구름처럼 무거웠습니다. 이제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말자의 나이에 새 일자리를 구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말자는 손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주는 대학 시험 준비로 바빴고 말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날 밤 말자의 전화가 울렸어요. 생소한 번호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자 씨 맞으신가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를 기억하십니까? 어제 배웠던 윤태성입니다. 말자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 노신사였군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말자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묻어났어요. 말자 씨께 제안이 있습니다.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태성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말자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승낙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구해야 했기에 어떤 기회든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자는 태성이 알려준 주소로 향했어요. 고급 호텔 라운지였습니다. 말자는 낡은 옷차림으로 들어서며 불안감을 느꼈어요. 어떤 제안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태성은 말자를 보자 밝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자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앉으세요. 말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만나자고 하셔서 왔는데 무슨 일이신가요? 태성은 커피를 주문한 후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누군지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저는 윤그룹의 명예회장 윤태성입니다. 윤지수는 제 조카입니다. 말자의 눈이 커졌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째서 저를 찾으신 건가요? 태성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카가 얼마나 방탕하게 사는지
확인하러 갔었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걱정됐어요. 그런데 뜻밖의 말자 씨를 만났지요. 말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태성의 눈빛이 진지해졌어요. 말자 씨가 보여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조카는 무례했지만 말자 씨는 정중했어요.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태성은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 씨, 제 별장에서 일해 주실래요? 관리인 겸 비서로 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보다 월급도 3배는 더 드릴게요. 말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농담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런 일 해본 적이 없어요.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말자 씨의 성실함과 인품을 봤어요. 그런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태성의 진지한 표정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성은 기뻐하며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내일부터 별장으로 모시러 갈게요. 그날 저녁 말자는 손주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새 일자리를 구했다고 등록금 걱정은 하지 말라고 손주는 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구하셨어요? 말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구나. 걱정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렴. 다음 날 아침 말자의 집 앞에는 검은색 리무진이 도착했습니다. 태성의 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하며 말자를 맞이했어요. 말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몸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있었어요. 1시간 반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한적한 교회의 웅장한 별장이었습니다. 태성이 현관에서 말자를 반갑게 맞이했어요. 드디어 오셨군요. 이곳이 앞으로 말자 씨의 일터이자 보금자리가 될 겁니다. 말자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자는 태성의 별장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태성은 말자를 집사라기보다는 가족처럼 대했어요.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신문을 읽고 일과를 의논했습니다. 별장은 넓었지만 관리하기 어렵지 않았어요. 다른 스태프들도 말자를 존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성이 말자를 서재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자 씨, 조카 윤지수 문제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조카의 방탕한 생활을 지켜봤어요.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말자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무슨 결정을 내리셨나요? 태성의 표정이 무거워졌어요. 조카의 재산을 동결시켰습니다. 남은 유산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이제 윤지수는 스스로 살아갈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유언장에 그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말자는 윤지수가 생각났습니다. 그 오만했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윤지수 씨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태성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조카에게 취업 알선을 해줄 겁니다. 말자는 갑자기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어디로 취업을 알선하실 건가요? 태성의 눈빛이 묘하게 빛났습니다. 여기 별장입니다. 스태프로 일하게 될 거예요. 말자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기서 일한다고요?
그러면 저와 함께 일하게 되는 건가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자 씨가 그동안 지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카가 인생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말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윤지수와 다시 마주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말자는 태성의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별장에 한 사람이 도착했어요.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의 윤지수였습니다. 태성은 조카를 냉정하게 맞이했어요. 이제부터 여기서 일하게 될 거다. 내 방탕한 생활은 끝났다. 스스로 삶을 일구는 법을 배워야 한다. 윤지수는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은 차압되었고 카드는 정지되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윤지수는 말자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여기 있다고요? 설마 당신이 여기 주인이에요? 말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도 이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윤지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태성은 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말자 씨, 조카를 잘 지도해 주세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윤지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함께 일하게 되었네요. 윤지수 씨. 윤지수는 고개를 숙이며 생전 처음으로 말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지수에게 별장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청소하고 정원을 가꾸고 빨래를 해야 했어요. 말자는 윤지수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천천히 가르쳤어요. 윤지수는 처음에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라고요. 윤지수의 투정에 말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세상에 일에 기천은 없어요.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일이에요. 점심시간 말자와 윤지수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말자 씨는 왜 이런 일을 하세요? 당신 나이에 이런 고된 일을 말자는 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손주가 대학에 가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힘들지 않습니다. 말자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윤지수는 그런 말자의 모습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신은 부모의 유산으로 편하게 살았지만 말자는 손주를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윤지수는 실수로 값비싼 꽃병을 깼습니다. 윤지수는 겁에 질려 떨고 있었어요. 말자가 달려왔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말자는 윤지수의 손을 살폈어요. 윤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죠? 비싼 거잖아요. 말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건은 언제든 다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니 괜찮습니다. 말자는 조각난 꽃병을 치우며 윤지수에게 빗자루를 건넸습니다. 함께 치워요. 윤지수 씨. 윤지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함께 일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말자에게 미안함과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그날부터 윤지수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윤지수는 점점 일에 익숙해졌고 불평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윤지수는 먼저 일어나 말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말자가 주방에 들어섰을 때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지수 씨 이렇게 일찍 일어나다니 놀랍네요. 말자의 말에 윤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어요. 말자 씨 덕분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앉으세요. 제가 차려드릴게요. 말자는 감동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어요. 윤지수는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를 말자 앞에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제가 처음 요리해 봤어요.
말자는 윤지수의 모습에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겸손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태성도 이런 변화를 눈치챘어요.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태성은 두 사람을 불러 대화를 나눴습니다. 조카가 많이 변했네요. 말자 씨, 윤지수는 부끄러운 듯 웃었어요. 말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말자 씨처럼 살고 싶어요.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윤지수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밤 말자는 창가에 서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일이 꿈만 같았어요.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자신을 존경한다니 신기했습니다. 말자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보람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은 말자와 윤지수를 서재로 불렀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태성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제가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실버 돌봄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자분들의 복지와 돌봄을 위한 재단이죠. 말자와 윤지수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태성은 말을 이어갔어요. 말자 씨, 이 재단의 명예이사를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자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해본 적이 태성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자 씨만큼 적합한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 자체가 모범이니까요. 그리고 윤지수, 너는 재단 직원으로 일해 볼래? 윤지수는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삼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하겠습니다. 태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후에 재단 설립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자는 여전히 믿기지 않았어요. 자신 같은 사람이 재단 이사라니. 하지만 태성이 진심 어린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윤지수는 말자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말자 씨, 우리 함께 좋은 일을 해봐요. 말자 씨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말자는 윤지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삶은 참 신기했어요.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료가 되다니. 그날 저녁 말자는 손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은 소식이 있구나. 할머니가 재단 이사가 되었어. 신기하지? 손주는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손주의 말에 말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었어요. 청소부로 일하던 자신이 이제는 재단 이사라니.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 재단 설립 준비로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말자와 윤지수는 매일 재단 사무실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말자는 빠르게 적응해 갔습니다. 말자 씨, 이 서류 확인해 주세요. 윤지수는 말자에게 문서를 건넸어요. 사무실에서 윤지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과거의 오만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말자는 안경을 쓰고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 같구나.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꿔보자.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어요. 말자 씨 말씀이 맞아요. 제가 수정해 볼게요. 말자 씨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네요. 정말 존경합니다. 말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게 되었을 뿐이야. 나이 들면 자연히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게 된단다. 그날 오후 태성이 사무실에 들렀어요.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내일이 기자회견 날인데
말자와 윤지수는 자신 있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걱정 마세요. 윤지수가 대답했어요. 태성은 흡족한 표정이었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제 오랜 꿈이 이루어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태성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말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가 뭐 한 게 있다고요? 회장님 덕분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태성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자 씨야말로 이 재단의 진정한 영혼입니다. 당신의 삶이 바로 우리 재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여주니까요. 그날 밤 말자는 긴장한 마음으로 내일 있을 기자회견 발표문을 읽어보았습니다. 자신이 대중 앞에 서서 말을 한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걱정 마세요. 말자 씨는 분명 잘 해내실 거예요. 윤지수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말자 씨의 진심은 누구보다 강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기자회견장은 많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말자는 처음 보는 카메라들 앞에서 긴장했어요. 하지만 옆에서 윤지수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말자 씨. 태성이 먼저 단상에 올라 재단 설립 취지를 설명했어요. 이 재단은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명예이사로 김말자 씨를 소개해 드립니다. 말자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자 잠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말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발표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자입니다. 74살의 재단 이사가 되어 이렇게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말자의 솔직한 첫마디에 청중들이 미소 지었어요. 저는 평생 청소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바닥을 닦고 창문을 닦고 화장실을 닦았어요. 말자는 잠시 쉬었다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건 청소는 집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어요. 마음도 관계도 이렇게 다시 닦아내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난하다고 무시당해선 안 됩니다. 청중들은 말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어요. 윤지수는 뒤에서 눈물을 참으며 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재단이 어르신들의 마음을 닦아드리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더 이상 소외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말자의 발표가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성은 감동한 표정으로 말자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말자 씨,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지수는 말자에게 달려와 꼭 안아주었어요. 말자 씨 정말 멋졌어요. 저도 말자 씨처럼 되고 싶어요. 말자는 윤지수의 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넌 이미 충분히 멋진 윤지수야. 내 안에 있던 좋은 모습이 드러난 것뿐이지. 그날 저녁 말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말자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품격은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푸느냐에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났습니다. 실버 돌봄 재단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재단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명예이사로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오늘은 재단 설립 1주년 기념식 날이었습니다. 말자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행사장으로 향했어요. 이제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말자 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신대요. 윤지수가 말자에게 속삭였어요. 대통령께서 직접 축하하러 오신대요. 말자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이니?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태성이 두 사람에게 다가왔어요. 많은 분들이 말자 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평범한 청소부에서 재단 이사가 된 말자 씨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자는 자리에 앉아 지난 1년을 떠올렸어요.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말자는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성이 단상에 올라 말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재단의 1주년을 함께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전국 5천 명의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청중들의 박수가 이어졌어요. 태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김말자 이사님 덕분입니다. 그녀의 진정성이 우리 재단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말자는 쑥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태성이 말자를 단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말자 씨, 올라와 주시겠어요? 말자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어요. 태성은 말자에게 작은 상패를 건넸습니다. 이 상패는 말자 씨의 헌신에 대한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말자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이에요. 말자는 잠시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모든 사람에게는 품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어요. 말자의 시선이 윤지수에게 향했습니다. 윤지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정한 변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 재단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자의 말이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윤지수가 단상으로 올라와 말자를 꼭 안아주었어요. 말자 씨, 당신은 제 인생의 스승이에요. 행사가 끝난 후 말자와 윤지수는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윤지수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말자 씨, 1년 전 제가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말자는 미소 지으며 윤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지. 윤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자 씨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말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구나.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는 것 같아. 윤지수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말자 씨, 앞으로도 계속 재단에서 함께 일해요.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꾸나. 아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 그들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이 아닌 진정한 동료이자 친구가 되었습니다. 말자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말자는 알았어요. 진정한 품격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청소는 집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관계도 이렇게 다시 닦아내는 것이었어요. 말자는 자신의 삶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말자는 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끝없는 여정이었고 그 여정에서 말자는 자신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